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자산관리사 이규합니다. 오늘은 독일편 2일차입니다. 괴테 대학교와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레모 강정을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독일 전통식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란과 독일식 소세지는 하나뿐이 먹지 못하는 게스트하우스의 룰 때문에 건강하게 야채와 과일을 듬뿍 담아 먹었네요. 한인 게스트하우스는 이런 아침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식사 시간에 다 같이 모여 어디가 좋았는지, 여행지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그런데 메세라는 컨벤션 기간 때문인지 JCM 블루 게스트하우스가 유명해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자리도 부족해서 이야기도 몇 마디 못한 채 자리를 비켜줘야 했네요. 급하게 아침을 먹고 출발해 봅니다. 집을 나와서 구글 지도를 펴보니 오늘의 목적지인 괴테대학교까지는 대중교통으로는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기도 했고 동네 구경도 할 겸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 마주친 공원은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아 여유로웠습니다. 천천히 공원을 거닐다 보니 오페라하우스가 나타났어요. 딱 봐도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 같은 클래식한 공연장이었어요. 공연장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을 찍고 보니 자그마한 카페가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를 잡고 커피를 한 잔 시켰습니다. 남자 셋이서 커피를 마시며 1시간도 넘게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부려보네요. 커피 한 잔을 하고 천천히 구글 지도를 따라 걸어가 보니 금세 괴테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며 그 도시의 대학교와 서점에 꼭 들려봅니다. 젊은 친구들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느끼기에 제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기 넘치는 젊은이들과의 만남. 그런데 신기하게 대학교가 학생에 비해 너무 넓은 탓인지 학생들이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학생들로 빼곡한데 뭐든지 여유 있는 느낌이랄까? 캠퍼스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가운데에 분수와 연못이 있고 물가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탁과 파라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대학교가 아니라 휴양지 온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한 컷. 제일 먼저 도서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강의장은 출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왠지 도서관은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유 있는 공간과 많은 책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사진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반대편 공간에는 방음이 잘 되어 있는 회의실이 있었는데 다 같이 토론하면서 준비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외부인인 제가 학생증도 없이 편안하게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공부할 수 있었어요. 물론 잠깐 앉아서 가져온 책을 읽은 게 다였지만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맛집도 좋겠지만 저는 학생 식당이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듯 괴테대학교도 학생 식당의 점심은 저렴하고 맛있었어요. 이렇게 먹고 싶은 걸 개인적으로 담아서 계산하면 끝! 이 학교 학생인지 물어보더라고요. 학생들은 더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나 봐요. 저희는 학생증이 없어서 그냥 일반 가격으로 계산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대학교 교정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될 줄이야. 음식도 맛이 있었지만 날씨 좋은 날 독일인들만 모여있는 대학교에서 함께 식사를 하니 여행객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는 동네 주민 같았어요. 배부르게 먹고 나니 졸음이 밀려오네요. 더 졸기 전에 다음 목적지인 자연사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프랑크푸르트는 많은 한국 여행객들이 반나절 혹은 하루 정도만 여행을 하기 때문에 괴테대학교를 올 일도 자연사 박물관을 들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한국 사람들을 한 명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 없는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프랑크푸르트로. 프랑크푸르트가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한 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볼거리가 넘치는데. 자연사 박물관답게 들어가자마자 티라노사우루스의 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티라노사우루스를 좋아하나 봐요. 동물들이 박물관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신기한 동물들과 호박들이 나옵니다. 고래의 뼈를 복원한 것도 볼 수가 있고 호박 속에 죽은 모기도 볼 수 있어요. 듀라기 공원 영화가 생각나네요. 언젠가 여기서 공룡을 부활시킬 수 있는 날이 정말 오겠죠. 자연사 박물관에는 공룡들만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다양한 동식물이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숙소까지 걸어서 돌아가 보자고 한참을 걷는데 메세가 열리는 전시장에 우연히 도착을 했네요. 메세는 프랑크푸르트의 컨벤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동차 박람회가 열리는 기간이에요. 전 세계 자동차인이 북적북적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싸요. 저희는 자동차가 매니아가 아니라 포기. 하루 종일 걸었더니 너무 힘들어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겠어요. 오늘은 우리의 두 번째 숙소 바움하우스입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주인장님께서 운영하시는 한인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지난번 JCM 블루도 비싸긴 했지만 나름의 멋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간도 여유있고 깔끔하고 뷰도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숙소에서 내려다본 프랑크푸르트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놀라운 건 이 두 숙소가 바로 옆 건물이라는 것. 이렇게 가까울 줄은 예약할 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사실 JCM 블루가 너무 비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가격도 약간 저렴한 데다가 공간도 여유가 있어서 씻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 밤에 푹 자고 나면 잘 쉬었구나 하는 느낌이 났는데 JCM 블루는 조금 상업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숙소에서 잠깐 쉬고 저녁을 먹기 위해 레모 광장에 걸어 나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라서 마음먹고 걸어다니면 웬만한 곳은 대중교통 없이도 다 볼 수 있는 도시긴 하거든요. 성당에도 들어가서 조용히 구경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사 시간이 아닌지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 찾아간 곳은 바로 쌀국수집. 독일에 와서 베트남식 쌀국수라니. 저도 먹으면서 다른 걸 먹을까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쌀국수를 먹은 날이. 씻고 들어와 이렇게 침대에 누우니 스르륵 잠이 드네요. 독일의 2일차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행하는 자산관리사 이규하였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